스타트! 네 여러분 저는 제가 로봇을 왜 했냐면은 여기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. 로봇처럼 생겼다네요.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. 저는 이렇게 생겼다네요. 구독, 좋아요 눌러. 지난번에 호랑말코 TV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난번에 한번 호랑말코 TV에 저는 밥 먹자로 출연한 윤리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호랑말코 선생님이 면접에 대한 팁을 그거 초수 합격자. 네. 호랑말코 선생님이 자꾸 초수 합격자라는 걸 강조하라고 해가지고 미안해. 2019년도에 초수 합격을 했고요. 지금 교직 경력이 2년 차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은 면접 관련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험 당일날 식사입니다. 식사. 저 같은 경우는 편의점 김밥 한 줄과 온장고에 들어가 있는 따뜻한 음료 두유를 한 병 마시고 들어갔어요. 아침부터 너무 이렇게 무겁게 먹고 가면은 부담될까봐 이 정도 먹었습니다. 당일날 점심은 귤과 초콜릿 그리고 에너지바, 닥터유에서 나오는 에너지바가 상당히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날만큼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긴장감에 배고프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실 거예요. 각성 상태이기 때문에 가볍게 드시라. 단 뽑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2차 응시생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좀 더 든든한 식사도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2차 당일날 날씨와 옷차림, 일단은 매우 춥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. 패딩을 입고 가세요. 그 안에는 정장이나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이 필수입니다.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. KF94도 좋지만 장기간 끼고 있으면 불편합니다. 그래서 KF-AD라고 비말 차단형 마스크가 있는데 요거를 끼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꼭 들고 가셔야 되는 거는 또 핫팩도 들고 가시면 좋습니다.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만 들고 가라고 하면은 저는 면접책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따뜻한 차가 들어있는 보온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은 제가 아무런 준비 상태 없이 그냥 차가운 물도 안 들고 왔어요. 심지어 구상실에 들어가서 구상실 감독관한테 물을 좀 주면 안 되겠냐, 여기 아이고 감독관이 당황했나봐요.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한 병 받았는데 물이 또 차갑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먹고 너무 긴장이 돼서 한 병을 통째로 마셨습니다. 통째로 마시고 나서 몸 자체가 차가워진 거예요. 그래서 그날 수업 시간 때 너무 긴장하면서 떨면서 수업 시간도 잘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. 다음 날에는 군대 선임한테 내가 물을 안 들고 와서 엄청난 낭패를 보았다. 그래서 오늘은 꼭 차를 갖고 가겠다 하면서 군대 선임한테 차를 사오라 했는데 선임이 하늘보리라는 차를 사왔습니다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하늘보리의 설명을 보시면은 마음까지 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그만큼 보리라는 거는 찬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차가운 물을 또 먹고 가니까 목이 아예 잠겼어요. 그래서 이렇게 목을 가다듬지 않으면은 아예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태까지 갔거든요. 그때 목이 잠겨서 제대로 말을 못해서 그 부분에서 감점이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런 사소한 거에서 감점 받는 일이 없도록 꼭 목을 따뜻하게 촉촉한 상태로 유지하시라,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감독관이 누가 들어가느냐면요, 수석교사, 교육청의 장학사라든지요, 교장선생님, 교감선생님이 들어갑니다. 이거는 해당 과목의 교감이나 교장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과목의 교장이나 교감이 들어가면 또 부정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날 오전에 어떤 과목에 들어갈지는 알려준다고 합니다. 그만큼 채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죠.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진실성이 느껴지고 절실함이나 절박함이 느껴지는 수험생에게 점수를 더 잘 준다고 합니다. 말을 잘하고 또 네? 누가 그래? 실제로 제 지인분 중에서 면접관에 들어갔다 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. 자신은 진실성이 느껴지고 또 절실함이나 절박함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더욱더 점수를 잘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외운 티가 나거나 또 너무 잘하는 사람은 그런 인간미가 떨어진다고 합니다. 절박함이 드러나는 멘트, 호소력 짙은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채점을 기계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인상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인상이 좋은 사람을 뽑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드릴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본인이 거울을 보면서 잘 웃는 호감형 인상인지 아니면은 웃으면은 좀 인색한 그런 인상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내가 잘 웃는다 하면은 그 강점을 살려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면접을 임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피부가 또 자기는 좀 칙칙하다, 그래서 자기는 좀 피부가
어두운 톤이다 이런 경우에는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남성용 비비크림이 나옵니다. 그래서 비비크림을 발라서 이날만큼은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레이저 제모 해야 됩니까? 레이저 제모까지 그 정도 돈까지는 필요 없습니다. 그날 하루 위해서 그냥 비비크림 정도만 이 정도. 또 구상실에 들어가게 됩니다. 이 구상실에 가서는요 총 4개의 문항이 주어집니다. 그 중에서 구상형은 3문항인데 이 4번째 문항은 즉답형이라 해가지고 즉답형의 상황만 주어집니다. 이때는 상황만 주어지기 때문에 즉답형의 문제는 시험실 가서 볼 수 있습니다. 구상형 시험 문제가 3문제가 주어지는데 이 3문제를 여러분들이 10분의 시간 동안 키워드 중심으로 필사적으로 적어 나가야 됩니다. 즉답형에서는 구상실 상황만 주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. 우리는 구상형 시험 문제를 최대한 키워드 중심으로 많이 적어라. 그 다음에 시험실에 들어가면은 결제 서류라고 있습니다. 결제 서류를 이제 열면은 그 안에 즉답형 문제가 들어가 있고, 아까 전에는 구상실에서 받았던 거는 즉답형의 상황만 주어졌지요. 여기서 문제는 서류철에서 주어진다는 걸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평가원은요 독창적인 답변을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. 채점 기준대로 채점 기준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나 정형화된 딱 짜여진 어떤 틀이 있는 대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런 틀에 너무 얽매이셔서 나는 독창적인 걸 찾아야 돼, 나는 새로운 걸 찾아야 돼, 이런 식으로 너무 얽매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때로는 다른 수험생들보다도 좀 더 절실함이나 절박함을 드러내주기 위한 어떤 무기를 장착하셔야 되겠지만은 가지수 채우는 거는 정형화된 대답,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든지 교사 동아리라든지 학교 간의 연계라든지 뭐 이렇게 학생들 중심으로 생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안을 구성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나오는 자료 중에 행복한 교육이라고 교육 잡지가 있습니다. 이 잡지를요 신청하시거나 행복한 교육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은 PDF를 다운받을 수 있는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가 있습니다. 교육부 산하 홈페이지. 거기 가셔서 다운받으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. 왜냐면은 경기도에서는 실제로 공간혁신이라든지 놀이문화 관련해서 초등에 구상형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. 이건 행복한 교육, 교육부에서 나온 잡지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냈다는 점을 저는 바로 캐치할 수 있었고, 그래서 이 문제가 학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. 학교 현장의 우수 사례라든지 반성의 목소리들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행복한 교육을 꼭 참고하셔서 답안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다는 점. 저는 교육감의 책을 사서 봤습니다. 알라딘이나 이런 데 이제 교육감 이름을 딱 치면은 교육감의 교육 에세이가 나옵니다. 그 사람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되게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. 이거 읽으면서 되게 좋은 글귀들도 많았기 때문에 수험생이 아니라 3학년 4학년이라 할지라도 교육감의 에세이를 보면서 교육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겠다. 그 다음 나의 교직관 같은 거를 정립하는데도 교육감의 에세이가 정말 크게 도움이 됐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, 로버트 선생 면접 책은 뭐 봤습니까? 면접책이라고 언급하면 안 돼. 다시 하겠습니다.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면접책을 보긴 봤는데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. 어떻게 도움이 안 됐어요? 왜냐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지식들은 너무나 장황하고 이론 중심이었고 불필요한 내용이 많고 네, 너무 사족이 길었다 해야 되나? 현장 중심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. 면접관들이 묻는 거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제 교직관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 문제들과는 거리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 예상 문제들도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질이 좀 떨어진 문제들이 많았고 양산형 문제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시중 면접보다는 제가 어떤 걸 봤는지 지금부터 한 2가지 정도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EBS에 나오는 최고의 교사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사는 어떻게 가르치는가, 아이들과 어떻게 생활 지도를 하는가,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.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이런 점을 들을 수 있었고 그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런 식으로 교직에 가서 행동해야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배우는 순간이었고요. 두 번째로 미래교육 플러스, 거기에 보면은 교육에 대해서 많은 담론을 나누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. 패널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. 그 여러 명의 패널들이 서로 교육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EBS 교육 대토론이라든지 미래교육 플러스, 이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친구와 스터디를 한다면은 유튜브에 미래교육 플러스라고 치시면은 EBS에서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. 그거를 2배속 해서 보시면서 그냥 막연히 감상하듯이 보시면 안 됩니다. A4용지 같은 데 적으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친구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? 이렇게 물으면서 같이 스터디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다음번에는 실제로 제가 면접을 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